네, 변함없이 찾아온 시사뱃사공 뉴스의 강을 건네주는 아주 키 크고 잘생긴 시사뱃사공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 이 네, 멘트는 수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못 벗고 지금 코로나도 심각한데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10시부터 약 56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약 15분간 모두 발언 이후에 25분 동안 질의응답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네. 예정된 시간보다는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더 이어졌습니다. 네, 자 도어 스태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15분간 이야기를 한 원고도 저도 잘 봤는데요. 폭우 피해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 이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후 이 모두 발언에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앵커께서 이제 오프닝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 이외에도 우주 산업, 바이오 헬스와 같은 이제 미래 산업 이야기 했었고요. 네.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두고 원칙을 두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언론에 자주 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이 중요하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결국 언론이 국민의 민심을 알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자유가 33번 나왔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5번 정도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지율 관련된 질문이 많았겠네요. 네, 첫 질문부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물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사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관점에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인사 쇄신이라는 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치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인사 쇄신을 하라라는 여론도 있는 걸로. 왜냐하면 네. 인사 문제가 지금 지지율의 가장 나쁜 부분,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 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지 정치 국면은 아니다. 어떤 말인지 또 전문가들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2부에 또 정치인들과 토론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 북한 문제도 좀 더 담대한 계획, 담대한 구상까지 왔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뭐 회담 제의 이런 것들도 질문됐죠. 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정책에 유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이어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네. 한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하는지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하는 게 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칭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겠지만 이게 또 중국과 러시아의 네. 입장도 개입되게 되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노동개혁, 노조 파업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대통령은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은 국민 여론을 세세히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노조 파업에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 법과 원칙 이외에 대응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야 한다 답했는데요. 모든 질문이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질문이 마무리되고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함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정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답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샵 0945번 YTN 라디오 94.5MHz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의견 주시면 저희도 소개하겠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조호선 민주당 대변인은 정작 내용이 없고 자화자찬에 그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줬다면서 20%대 국정 지지율을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YTN 라디오 출연하시는 패널들도 그렇고 점수 많이 내더라고요. 예. 이우영 아나운서 저는 점수를 내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는 공정하게 네.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3시 잠시 후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이 오늘 열리는 건데 직접 참석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SNS를 통해서도 참모 뒤에 숨는 그런 정치 안 한다. 본인이 직접 다 나선다. 뭐 원래 소통 방식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여러 절차상 이를 전국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은 자리가 없어진 상황이긴 해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현재는 해임된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됐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 그거에 대한 신문이 오늘 열리는 겁니다. 자, 이게 가처분 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도 YTN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3시에 이제 신문도 있고 결과에 따라 민감한 문제인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계는 당장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이제 혹은 그 반대로 기각이 되면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밝힌 거죠. 네, 주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로 출근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판단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한 언론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 전 대표가 이제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비대위 인선도 발표됐는데요. 다른 분보다는 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대검 수사관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된 분인데 이분이 또 포함되면서 좀 이슈가 뜨거운데 그건 저희가 2부 시간에 한번 여야의 입장에서 공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헌 80조 개정안 이게 또 기소되면 직무 정지는 또 유지한다 이렇게 지금 속보도 뜨고 계속 내용이 바뀌네요. 네, 관련해서 이제 당헌 80조 개정안 의결 여부 논의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80조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네, 기소만 돼도 직무가 정지된다는 유지된다, 원하는 대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소식 가보죠.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 또 민간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겁니다. 네, 250만 호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늘 나올 때마다 사실은 공급량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또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네요. 기간은. 네, 맞습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0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만 158만 호고요. 네. 전국 시도를 합쳐서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집값은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 외부적 맞습니다. 사정까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시점에 대규모 공급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집값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도 문제, 올라도 문제.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맞습니다. 최근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빅스텝 이야기도 많이 그렇죠. 전해드렸었는데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적절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적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했는데요. 네.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네.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주택 공급 하락기 이후 다시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 폭등을 알겠습니다.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강제 밀어내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좀 지연된다고요? 네, 일기 신도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원 장관이 일기 신도시는 29만 가구일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좀 질서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짧게 전해주시죠. 이명웅 씨가 요즘 화제가 됐네요. 이명웅 씨가 팬들에게 주제 파악을 좀 하라라는 이야기를 주제 파악?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지난 7월에 이명웅 씨의 이제 콘서트 티켓 예매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자 생긴 말입니다. 네.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15,000석인데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제발 주제 파악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네. 비판 같은데 네. 아닙니다. 비판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6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왜 주 경기장이 아니라 체조 경기장에서 하냐. 주제를 위로 파악해라. 맞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효녀들이 네. 효자들이 이제 부모님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큰 데서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팬심이 대단하네요. 네. 여러 가지 또 공연에 대한 관심이 오르고 있는 시기여서 좀 봤습니다. 자, 속보 아까 저희가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서요. 기소를 당했을 시 당직 정지 를 표현한 당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대 비명계 반발도 좀 고려됐고요. 정치 탄압 여부는 당무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원 80조 사망에도 그 내용이 있죠. 판단해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안 커질 것 같네요. 새롭게 다루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도 4가지 있는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